안녕하세요. 저는 제 발로 지옥불 입성하려다가 문턱에서 돌아온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희 아빠는 제가 25살 때 돌아가셨어요. 친구 같은 아빠셨고 저랑 아빠랑 유난히 사이가 좋았었습니다. 20살 되고 나서 술은 어른한테 배우는 거라며 술 가르쳐 주신 것도 아빠고 그 뒤로 한 번씩 아빠랑 둘이서 집 앞에 치킨집 가서 술도 마셨습니다. 저희 아빠는 자식인 저한테도 좋은 아빠셨고 저희 엄마한테도 참 다정하게 잘하셨어요. 화내는 법도 거의 없고 뭐든지 좋은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죠. 그래서 저는 살면서 아빠가 화를 내는 모습을 거의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아빠랑 같이 영화 보러도 가고 등산도 가고 주변에서도 참 사이 좋은 부녀라고 잘 그랬어요. 저는 평생 그렇게 아빠랑 살았기에 남들도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아빠랑 같이 맥주 마시러 잘 가고 대화도 엄청 많이 한다고 하니 놀라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아빠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잘 없다면서요. 보통은 엄마랑은 친하고 가깝게 지내는 경우가 많지만 아빠는 좀 어렵거나 불편한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빠랑 너무 친하게 잘 지내고 저희 아빠도 너무 다정하다며 부럽다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저는 나중에 결혼을 한다면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다정하고 성실하고 책임감도 있으신 분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맘때 대학교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아빠도 너무 기특하고 자랑스럽다며 기뻐하셨어요. 저는 이제 돈도 벌 거니까 엄마 아빠한테 효도 많이 하겠다고 그랬죠. 첫 월급 받아서 엄마 아빠 옷도 사드렸습니다. 아빠는 저한테 받은 옷이 귀하다며 아끼셨고 중요할 때만 입으시기도 했죠. 아빠는 그맘때 새로 헬스를 시작하셨습니다. 배가 좀 많이 나온 편이고 몸집이 좀 퉁퉁하신 편이었는데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도 좀 해야겠다고 하셨죠. 저도 아빠한테 배가 너무 많이 나왔으니 술 좀 그만 드시고 운동 좀 하시라고 권한 적도 많고요. 아빠는 나중에 제가 결혼하고 애 낳으면 그 손주도 많이 봐줘야 되니까 이제라도 건강관리 열심히 해야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헬스장에 다니고 3개월 정도 뒤에 아빠는 헬스장에서 쓰러지게 되셨어요. 운동 후 앉아서 쉬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했고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결국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급성 심장질환으로 손 쓸 수도 없이 그렇게 떠나시게 된 거예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처음에는 아빠가 심한 장난을 친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느꼈거든요. 바로 아침에도 아빠랑 인사를 하고 출근을 했는데 아빠가 응급실에서 돌아가셨다니 믿기지가 않았죠. 저는 실성한 사람처럼 병원으로 갔고 싸늘하게 누워있는 아빠를 보며 엄마와 땅바닥을 기면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실 수도 있구나. 마음의 준비는커녕 마지막 인사조차도 못했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돌아가실 수가 있구나. 꿈인 것 같더라고요. 아빠의 장례식장에서 저도 엄마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장례식을 치렀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였죠. 그렇게 아빠가 돌아가시고 저는 한동안 헤어나오기 힘든 깊은 슬픔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게 안 믿기고 금방이라도 방에서 나오실 것 같았죠. 엄마에게도 저에게도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마음은 조금씩 추스러졌습니다. 아빠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고 한 번씩 울컥울컥 아빠가 그리워서 울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사라진다는 말처럼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늘 그리운 아빠를 가슴에 품은 지도 3년이 넘어갔을 무렵 우연히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한 선배 언니가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를 차렸다고 했고 오픈을 축하해주러 화분을 사들고 갔었어요. 거기에는 선배 언니의 친한 친구들이나 지인들도 많이 왔었습니다. 선배 언니도 자기 지인들에게 저를 소개시켜 주었죠.
그 남자는 선배 언니의 회사 동료라고 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 친하게 잘 지냈다고 하면서요. 저도 인사를 했는데 키가 크고 인상이 정말 좋더라고요. 쌍꺼풀 없이 기다란 눈도 그렇고 어깨가 넓고 다부진 매력적인 남자였습니다. 가볍게 인사를 했고 제가 다니는 직장을 얘기했더니 반가워하더라고요. 그 남자가 다니는 회사도 저와 비슷한 직종이었거든요. 일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가볍게 주고받으며 대화를 제법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어 시간 있다가 저는 선배 언니에게 이만 가보겠다고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카페에서 나왔는데 그 남자가 저를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댁이 어디세요? 저도 갈 건데 태워드릴게요. 저는 괜찮다고 했는데 기어코 태워준다길래 동네 이름을 말했죠. 그 남자는 마침 잘 됐다며 자기도 그쪽 인근 동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에 타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본 사람인데 타도 되나 싶으면서도 선배 언니랑도 잘 아는 사람이고 대화를 나눠보니 괜찮은 사람 같았기에 차에 올라탔습니다. 저희 동네 쪽으로 데려다주는 길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 대화를 나눠볼수록 참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실례지만 몇 살이세요? 정희 씨한테 언니라고 하는 거 보니 정희 씨보다 동생인 것 같은데. 정희는 그 선배 언니의 이름입니다. 저는 27이라고 했죠. 아, 그러시구나. 저는 정희 씨랑 동갑이에요. 29. 아까 이름을 말씀드렸죠? 장민준이라고. 아, 네. 키가 되게 크신 것 같아요. 많이 크지는 않고 165 정도 돼요. 그런가요? 스타일이 좋으셔서 그런지 키가 더 큰 줄 알았어요. 키는 민주님이 꽤 크신 것 같은데. 저는 180 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사적인 이야기도 주고받다 보니 마치 소개팅하는 기분마저 들더라고요. 그 시간이 좀 어색하면서도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성격이 서글서글 좋아 보였어요. 게다가 사람 자체가 깔끔하고 단정해 보이더라고요. 어느새 저희 집에 다다랐고 저는 태워다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실례가 안 된다면 연락처를 물어도 되느냐고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도 경계심이 있는 편이라 망설였겠지만 저도 그 남자와 대화하면서 호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락처를 주게 되었죠. 그 뒤로 그 남자는 연락이 자주 왔어요. 저도 연락 오는 게 싫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저희 회사 앞으로도 저를 데리러 왔고 그렇게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어쩔 땐 술도 한 잔씩 했어요. 가랑비에 옷 젖듯 자연스럽게 한 번씩 만났는데 결국 데이트를 했던 거죠. 사귀자는 어떤 말 없이 자연스럽게 저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정말 괜찮은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외모도 멀끔한데 외모보다 성격이 더 좋았거든요. 배려심 많고 착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식당 같은 데 가서도 종업원 분들에게 깍듯하고 예의가 발랐는데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항상 제 위주로 잘해줬고 저를 잘 챙겨주었습니다. 그 남자와 만남을 가져오면서 저도 제 마음속에 깊게 자리하던 슬픔도 조금씩 가시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아빠에 대한 그리움과 부재가 종종 느껴져서 한 번씩 우울하고 서글플 때가 많았는데요. 그 남자가 그런 저의 마음을 잘 달래주고 위로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남자와 2년 정도 잘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결혼 약속도 하게 되었어요. 결혼하면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주고받으면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된 거죠. 저는 그 남자네 부모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공무원으로 일하시다가 퇴직 후 작은 개인 사업을 운영하신다고 했고요. 어머님은 가정주부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성격이 온화하고 인상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저도 반겨주셨고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첫 만남이지만 불편한 것 하나 없이 좋은 기억으로 인사를 드리고 왔죠. 그리고 저희 집에도 남친이 인사를 왔습니다.
제가 평소에 엄마에게 남친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해서 엄마는 만나기 전부터 이미 제 남친에 대한 호감도가 컸어요.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인상도 좋고 성격도 너무 좋다며 더 마음에 들어 하신 거죠. 네 남자친구 직접 만나보니 더 괜찮더라. 그렇지? 엄마도 좋아할 줄 알았어. 예의 바르고 단정하고 너랑도 참 잘 어울려.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니네 아빠가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사위 드린다고 얼마나 기뻐했을 거야. 엄마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셔서 저도 옆에서 덩달아 울었습니다. 엄마가 주책이네. 주책은 당연히 엄마는 그런 생각 들지. 아빠 생각 하루라도 안 한 적 없는데 뭐. 그래도 좋은 사람 같아 보여서 엄마도 참 마음이 좋다. 너네 아빠도 만약 살아있었다면 틀림없이 좋아하셨을 거야. 그랬을 것 같아. 사이라고 같이 낚시도 다니고 술 먹자고 잘 부르셨을 것 같은데. 근데 엄마, 나 그런 생각도 있어. 내가 예전부터 나중에 결혼할 때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했거든. 아빠가 워낙 엄마나 나한테 잘했잖아. 니네 아빠 좋은 사람이지. 늘 그런 생각했는데 민준 씨가 아빠가 보내준 사람은 아닐까 싶기도 해. 아빠 그렇게 갑자기 가시고 엄마나 나나 얼마나 힘들었어. 그러다가 민준 씨가 내 앞에 나타났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하라고 아빠가 보내준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럴지도 모르지. 엄마 아빠 생각해서 결혼하면 행복하게 잘 살아. 엄마. 그렇게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아빠를 그리워하고 힘들어하니까 아빠가 좋은 사람을 저에게 보내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요. 그만큼 남친은 저에게 뭐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 완벽하다는 것이 뭔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2년간의 연애 동안 남친과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남친은 하나부터 10까지 다 저를 위해서 맞춰주고 배려를 해주었고 제가 화나는 일이 있어도 남친이 무조건 사과하고 맞춰줬거든요. 그렇다 보니 싸움이 될 만한 일이 거의 없었죠. 남친하고의 연애는 늘 행복하고 좋기만 한 꽃밭이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결혼을 해서도 이렇게 행복하기만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또 지금 돌이켜보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한쪽에서만 무조건 참고 맞춰주는 게 과연 건강한 관계일까 싶기도 해요. 상대방을 진짜 사랑하고 마냥 좋아서 맞춰준 걸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진짜 속내를 숨기고 억누르고 있는 걸지도 모르니까요. 어쨌든 저와 남친은 그렇게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서 순탄하게 결혼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결혼식장을 알아보러 여기저기 남친과 다녔던 날이었어요. 3-4군데의 결혼식장 투어를 하고 집에 돌아오니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찌감치 잠이 들었죠. 그런데 그날 저는 좀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어느 낯선 곳이었고 저는 그곳에 덩그러니 있었죠.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 저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누굴까 생각했는데 다름 아닌 저희 아빠셨어요. 아빠가 점점 다가오는데 꿈속이긴 하지만 그 반가움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왜냐면 아빠가 돌아가신 후 단 한 번도 꿈에 나오신 적이 없었거든요. 꿈속에서는 꿈이라는 인식이 없다 보니 저는 마냥 아빠가 눈앞에 있는 게 기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굳은 얼굴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수지야, 그 결혼하지 마라. 아빠가 다짜고짜 저렇게 말하시니 저는 좀 황당했죠. 네? 그 결혼 하지 마. 그 남자는 아니야. 그 결혼 절대 하지 마라. 아빠. 하지 마. 그 결혼 하지 마. 알았지? 알았지? 그리고 나서 어렴풋이 잠에서 깼습니다. 깨고 나서도 이게 뭔가 싶고 너무 멍하더라고요.
돌아가시고 처음 아빠가 꿈에 나타난 건데 저한테 결혼하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하셨으니까요. 결혼을 앞두고 있던 저는 그게 상당히 찜찜하게 느껴지기도 했죠. 그날은 잠에서 깨고 나서도 왼종일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한테 굳이 말씀드리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잠자리에 든 저는 또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비슷한 장소였고 아빠가 나타나서는 저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절대 안 된다고 펄쩍 뛰시는 거였죠. 꿈은 길지 않았지만 생생했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깬 저는 얼떨떨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게 뭘까? 왜 아빠가 또 꿈에 나타나신 걸까? 혼란스러웠죠.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하지 말라니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날은 남친과 만나서 결혼 박람회를 가보기로 한 날이었어요. 박람회까지는 1시간 정도 거리였습니다. 남친 차에 올라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전날 잠을 설친 탓인지 저도 모르게 남친 차 안에서 잠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 짧은 꿈속에서도 아빠가 또 나타나신 겁니다. 아빠는 또 결혼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같은 말만 반복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잠에서 깨어났죠. 잠에서 일어난 후 남친을 보는데 아빠가 하신 말씀 때문인지 남친의 얼굴이 묘하게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괜찮아 자기야? 악몽이라도 꿨어? 아니야, 미안해. 자기는 운전하는데 나는 잠들어서. 괜찮아. 한 10분? 그 정도밖에 안 잤어. 그래, 근데 왜 이렇게 식은땀을 흘려? 어디 몸이 안 좋아? 저기 미안한데 오늘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 여기서 갑자기? 나 몸도 좀 안 좋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될 것 같아. 미안해. 저는 마음이 너무 싱숭생숭해서 도저히 남친과 박람회까진 못 가겠더라고요. 남친은 갑자기 제가 말을 바꿨음에도 짜증나는 표정 한 번 없이 알겠다며 몸이 안 좋으면 집에 가서 푹 쉬라면서 운전대를 틀었습니다. 이렇게 화 한 번 내지 않고 착하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인데 왜 아빠는 자꾸 꿈에서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 마음이 심란했죠. 그날 집으로 돌아왔고 또 아빠가 꿈에 나타나면 이번엔 이유가 뭔지 물어봐야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그 뒤로 며칠 동안은 아빠가 꿈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 준비하면서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있었나 보다. 그래서 꿈에서 그게 발현이 됐나 보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아빠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꿈은 꿈일 뿐이니까 꿈 때문에 잘 진행되던 결혼 준비를 파토낼 수도 없지 않나 싶었죠. 그런데 그날 밤 또 아빠가 꿈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곳은 아빠와 제가 자주 등산을 가던 동네 뒷산이었어요. 아빠는 좀 더 노한 표정으로 저에게 다그치시더라고요. 살아생전 아빠는 저에게 화도 잘 안 내시고 언제나 웃으셨는데 꿈속에서 아빠는 몹시 다급해 보이고 화가 많이 나신 듯 했습니다. 아빠, 그놈이랑 헤어져. 결혼도 안 되고 당장 헤어지라니까. 아빠, 근데 이유라도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러시는데요? 내가 내 딸이 직접 지옥불로 들어가는 꼴을 어떻게 보냐? 라고 하셨습니다. 네? 지옥불이요? 그 사람이 왜? 결혼하지 마라. 당장 엎어. 아빠 말 들어. 그렇게 아빠가 소리를 지르셨고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식은땀을 얼마나 흘린 건지 베개가 다 축축할 지경이었죠.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아침이 되자마자 엄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아빠가 꿈에 자꾸 나온다고요. 그랬더니 엄마가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엄마 꿈에도 나왔어, 아빠가. 저도 몹시 놀랐습니다. 엄마도 꿈을 꾼 지 이틀 정도 되셨다는 거예요. 아빠가 다짜고짜 저 결혼시키지 말라고 하셨다면서 엄마도 저에게 이 얘기를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엄마 꿈에도 아빠가 나왔다니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세상에, 이거 뭔가 있나 보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떡해. 내용도 똑같잖아. 니네 아빠가 너무 절박해 보이더라고. 그러게,
뭔가 이상하네. 일단은 엄마가 점쟁이라던가 절이라던가 좀 알아볼게. 결혼 준비는 일단은 중지해. 뭐라고 얘기하고? 뭐 엄마 건강이 안 좋다든가 적당히 이유 대서. 알았어요. 엄마와 제가 똑같은 아빠 꿈을 꿨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엄마는 그 후 수소문 끝에 몹시 용해서 예약 잡기도 어렵다는 무당집을 알아내셨어요. 그리고 저랑 같이 갔죠. 저는 무당집은 처음이라서 그 분위기마저 무섭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남친과 제 생년월일도 적어갔습니다. 그 무당은 저를 보고 남친과의 생년월일도 보더니 그러더군요. 아버지가 꿈에 나와서 결혼 안 된다고 악을 지르신다고? 네. 그럴 수밖에 없겠네. 저승에서도 뜯어 말려야 될 판이야. 네? 그게 무슨... 결혼하지 마. 이 남자랑 결혼하면 누가 죽어나갈 운명이야. 그 말에 저 너무 놀라서 굳었습니다. 남친과 제가 결혼을 하면 누가 죽어나갈 운명이라는 거예요. 네? 이 남자 보통 남자 아니네. 속 안에 시퍼런 칼이 아주 드글드글해. 이런 남자랑 결혼하는 거 아니야. 맞고 살고 싶어? 무당은 제 남친더러 속에 칼이 들어있다고 맞고 살고 싶냐고까지 했습니다. 제가 아는 남친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에 더 황당하게 느껴졌죠. 그런 사람 아닌데.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가 모르는 것뿐이지. 오죽하면 죽은 아빠가 꿈에 나와서 악을 쓸까. 죽은 사람이 산 사람 꿈에 나오는 게 보통 일인 줄 알지? 아니야. 본인이 쌓아 올린 공덕 다 까먹어야 가능한 일이야. 죽은 아빠가 자기 공덕까지 까먹으면서 몇 날 며칠 딸내미 꿈속에서 나와서 울부짖는 이유가 뭐겠어. 아빠가 딸내미 살리려고 그러는 거네. 이 결혼 하지 마. 좋을 수가 없어. 그 말에 저희 엄마도 입 틀어 막으셨고 저도 너무 충격이라서 멍해졌습니다. 그 무당은 대놓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고 저와 엄마는 멍한 기분으로 그 무당집을 빠져나왔죠. 그렇게 집에 돌아왔고 엄마는 찜찜해서라도 결혼은 다시 생각하자고 하셨습니다. 모르면 몰라도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결혼을 강행하는 건 좀 그렇다고요. 저희 엄마도 저도 원래 무속신앙이나 점을 잘 보러 가거나 맹신하는 편은 아닙니다. 저도 살면서 타로카드나 재미로 몇 번 봤지 이런 무속인 집은 처음이니까요. 하지만 아빠가 엄마와 제 꿈에 자꾸 나타나서 결혼을 반대하고 용하다는 무당까지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걸 보니 예산일 같지는 않았어요. 저도 이 결혼을 그냥 강행하는 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사랑해서 결혼까지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인데 마음 먹었다고 쉽게 그 마음이 접어지겠나요? 왜 이렇게 된 건지 너무 슬프고 괴롭더라고요. 그 남자와 저와의 문제 때문이면 오히려 이별의 결정이 쉬울 텐데 그게 아니니까요. 저는 수많은 고민 끝에 결국 결혼은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남친에게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할 수도 없고 또 꾸며내자니 마땅한 이유도 없었고요. 싸운 적도 한 번 없이 잘 지내왔는데 도대체 뭘 핑계로 헤어지자고 해야 되나 난감했죠. 그맘때 제가 고민하느라 연락을 조금씩 피하고 있었더니 남친이 저희 회사 앞으로 아예 찾아왔더군요. 저는 회사 근처 카페로 남친과 같이 갔습니다. 요새 왜 연락도 잘 안 되느냐, 자기한테 서운한 거라도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을 먹고 남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은 힘들 것 같다고요. 남친도 너무 놀라면서 왜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마땅한 핑계가 없었고 그렇다고 솔직하게 꿈속에서 아빠가 나와서 너랑 결혼하지 말라고 한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엄마가 사주를 여러 군데서 봤는데 우리가 진짜 안 좋다더라. 엄마도 그런 얘기를 똑같이 여러 번 들으니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길 바라시고 나 역시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남친은 황당한 표정을 짓더군요.
저 같아도 정말 황당할 것 같긴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사주 때문에 헤어지자고 하니까요. 겨우 사주 때문에 결혼을 무르자고? 이건 아니지. 너 사주 그런 거 믿어? 근데 너무 공통적으로 다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결혼은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시간을 두고 보면 뭐가 달라져? 그건 아니지만 와, 나 너무 황당하네. 다른 이유도 아니고 고작 사주? 너 나에 대한 마음이 고작 그것밖에 안 된 거야? 미안해. 진짜 황당할 것 같긴 한데 나도 고민 많이 했거든. 그래서 결국 헤어지자 이거야? 결혼만 일단 미루고 싶지만 그건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고 우리는 끝을 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해. 저는 말이 목구멍에서 턱턱 걸리듯 잘 안 나오더라고요. 어이없는 이유로 헤어지자는 말을 하는 저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들은 남친 얼굴이 점차 싸늘하게 굳어가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네. 고작 사주 때문에 잘 준비되던 결혼을 업자? 미안해. 결국 어머님도 결혼 반대하는 거고. 그럼 내가 뭐라고 하든 네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 그거네. 우리는 이렇게 끝인 거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 남친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의 정적을 깨고 남친이 불쑥 그러는 겁니다.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욕이 나올라 그러네. 남친은 기가 막혀 하면서 저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친도 황당해서 그런 거겠지만 2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투였기에 저는 흠칫 놀랐습니다. 남친은 평소와는 다른 목소리로 저에게 그러더군요. 사랑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깟 사주 때문에? 너나 너네 엄마나 진짜 골 때린다. 남친은 마치 딴 사람처럼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낯선 그 모습에 당황스러웠죠. 그래, 헤어지자. 네가 그렇게 헤어지고 싶어하고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끝내자는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너 붙잡고 설득하고 있겠어. 내가 뭐라고 한들 너나 너네 엄마도 마음 이미 굳힌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남친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죄인처럼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카페 문을 잡고 나가려다가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성큼성큼. 왜 그러지? 하는 순간 갑자기 저한테 남아있던 아이스 커피를 확 끼얹는 겁니다. 저 너무 놀랐고 카페에 있던 사람들도 놀라서 수군거렸죠. 갑자기 커피를 맞은 저는 황당해서 남친을 올려다봤는데 남친 표정이 엄청 험상궂게 굳어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벙쪄서 얼굴에 커피가 뚝뚝 흐르는데도 멍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사태 파악이 안 됐거든요. 생각할수록 열받네. 야, 너 내가 이 정도로 끝내는 거 고맙게 생각해. 그리고 너나 너네 엄마 밤길 조심해라. 진짜 기분 더럽네. 하더니 다시 가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 무슨 일이냐며 웅성거리고 저는 그 상황이 너무 폭력적이고 무서워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대충 냅킨으로 얼굴을 닦고 도망치듯이 그 카페를 뛰쳐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손발도 떨려왔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제가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으니 엄마가 왜 그러냐고 하셨고 저는 떨면서 좀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엄마도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너한테 커피를 끼얹어? 그 카페에서? 세상에 미친 거 아니니? 아니 젊은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런 행동을 했다고? 나도 너무 놀라고 무섭고 게다가 나한테 밤길 조심하래. 뭐야? 세상에. 엄마가 기가 막혀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너네 아빠가 이래서 결혼 반대했나 보다. 세상에 결혼 무르자고 했다고 바로 이렇게 본색이 나온다니. 무섭다 무서워.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선 갑자기 내가 헤어지자고 하는 거니까 황당할 순 있는데 그런 모습 처음 봤어.
잘했네. 이제 와서 보니 잘한 거야. 그런 놈인 줄 모르고 결혼했으면 그 무당말처럼 너 지옥길 들어갈 뻔했다. 잘 끝냈어. 저도 그날은 너무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남친의 행동을 곱씹을수록 심장도 떨리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 말처럼 헤어지길 잘했구나. 지 본색 숨기고 있던 놈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때 남친의 행동이 너무 폭력적이었던 것도 맞고 무엇보다 그 살벌한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사람 많은 카페에서 얘기했으니 망정이지 인적 드문 곳에서 둘이 있을 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싶기까지 했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처럼 저는 2년 동안 남자친구와 가깝게 지내면서 그런 말투, 그런 표정,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는 전혀 몰랐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저는 결혼을 파토냈고 그 남자와는 남남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남자와 결혼을 쪽내고 나서는 더 이상 아빠는 꿈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에 그 남자의 본색을 조금이나마 봤기 때문에 헤어짐에 있어서 아쉬움이나 슬픔보다는 그냥 씁쓸함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다시는 볼일 없이 지내겠다 생각하며 지냈을 무렵이었습니다. 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 저는 대학 친구에게 엄청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카페 오픈을 했었던 선배 언니가 결혼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랑 전 남친이 처음 만났던 그 카페를 열었던 선배 언니였죠. 그 언니와는 그맘때 연락을 잘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대학 다닐 때도 가까웠던 사이고 대학 졸업 후에도 연락하고 한 번씩 만나기도 했던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그 언니가 카페를 열었다고 했을 때 가서 축하도 해준 거고요. 그런데 그 카페에서 만난 남자와 제가 사귀고 나서부터 그 언니가 제 연락도 잘 받지 않고 저를 좀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딱히 언니랑 제가 싸우거나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저를 피하길래 좀 의아했죠. 하지만 저도 모르게 언니가 나한테 서운한 게 있었나 보다 생각했고 저도 일상이 바쁘다 보니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 연락을 잘 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언니가 결혼을 한다고 했고 제 친구한테는 청첩장을 보냈다는 겁니다. 저한테는 안 보냈고요. 결혼하는구나. 근데 왜 나한테는 말도 안 했을까 싶은데 친구 하는 말이 청첩장을 받고 너무 놀랐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자 폰으로 온 모바일 청첩장을 직접 보여주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도 기함했죠. 왜냐면 그 선배 언니가 결혼하는 신랑은 바로 제 전남친이었거든요. 이 사람 네 남친이잖아, 전남친. 그치? 맞아. 그 사람. 너랑 결혼 파토난 거 한 6개월?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어? 맞아. 근데 결혼을 하네. 그것도 이 언니랑? 너무 황당하지 않아? 뭐야? 양다리야? 근데 이 언니도 너랑 이 남자랑 사귀었던 거 알잖아. 2년 넘게 만난 것도. 저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헤어졌으니 누구랑 사귀던지 결혼하던지 제할 바는 아니죠. 하지만 헤어진 지 반년도 안 돼서 결혼이라니 그것도 저도 아는 선배 언니랑요. 저는 황당하다 못해 기분이 더럽기도 하더라고요. 친구 말대로 양다리를 걸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여태까지 속았나 싶기도 하고요. 친구는 그 언니한테 자기가 슬쩍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만났을 때 저한테 얘기를 해주었죠. 언니네 카페 갔거든? 언니한테 청첩장 잘 받았다고 했더니 언니가 먼저 너랑 아직도 친구로 잘 지내느냐 묻는 거야. 나랑? 그래서 네, 수지랑 잘 지내고 있죠. 그랬지. 그랬더니 자기랑 민준이랑 결혼하는 거 너도 아니냐고 하대.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안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더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좀 황당해했다. 언니 언제부터 이 남자랑 이렇게 된 거냐 물어봤지. 그랬더니 그 언니 한다는 소리가 원래 자기랑 약간 썸이 있었대. 네 전남친이. 썸? 원래 서로 직장 동료였고 둘이서 좀 좋아하는 사이였대. 그래서 카페 오픈한 것도 초대했고. 근데 나중에 갑자기 너랑 사귄다고 하니까 언니도 기분이 엄청 나빴던 거지.
전혀 그런 건 몰랐는데. 그래서 너하고도 또 네 전남친하고도 연락을 끊었던 거래. 근데 네 전남친이 너랑 깨지고 나서 연락이 왔다고. 결혼 깨진 거 위로해주다가 서로 다시 좋아졌다고 하더라. 근데 나한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진짜 골 때리는 건 뭔 줄 알아? 내가 다른 선배 언니한테도 들었거든? 근데 아니래. 둘이 그렇게 만난 지 1년도 넘은 것 같더래. 뭐? 그럼 나랑 결혼 얘기 오갈 때도 그 언니랑 만났었다고? 그런 것 같다던데 다른 선배 언니 말로는 네 전남친이 그 언니 가게에도 자주 오고 집에도 놀러 가는 거 봤대. 기가 막혔습니다. 친구한테는 변명하듯이 저랑 결혼 파토나고 만났다고 했다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만나고 있었다는 거고 한마디로 전 남친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는 아예 양다리 걸치고 있었던 주제에 제가 헤어지자고 하니 욕하고 커피까지 끼얹은 거였죠. 잊고 지냈다 생각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 열받더라고요. 진짜 헤어지길 잘했네. 이래서 아빠가 그토록 헤어지라고 꿈속에서 울부짖으셨던 건가 보다 싶었죠.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면서 양다리 걸쳤던 전남친 놈이나 저랑 뻔히 사귀는 거 알면서도 전남친하고 계속 만나왔던 그 선배 언니나 참 끼리끼리 천생연분이다 싶었어요. 화는 좀 났지만 이미 다 끝난 일이니 저도 차라리 잘됐다 생각하며 잊어버리기로 했죠. 엄마에게도 이 사실을 말씀드렸고 엄마는 진짜 그 결혼 안 하길 잘했다고 그러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나 저나 이런 이유들로 인해 아빠가 꿈에서까지 제 결혼을 막으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정도 뒤였어요. 그날은 퇴근하고 대학 친구들과 술 한잔 하기로 한 날이었죠. 저는 시간에 맞춰 약속 장소로 갔는데 거기에 이미 모인 친구들이 웅성웅성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왔네?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들 있어? 제 말에 친구가 놀라서 말하더라고요. 야, 수지야, 너 그 얘기 못 들었지? 뭔 얘기? 너 들으면 진짜 소름 끼칠 얘기야. 뭔데? 정희 선배 있잖아. 네 전남친하고 결혼했던. 아, 그 선배? 근데? 너 그때 아버지가 꿈에 나와서 결혼 반대했었다고 했지? 맞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혼도 파토난 거였지. 전 남친한테는 사주 핑계 댔었지만. 나도 그때 네 얘기 들었을 땐 아무리 그래도 꿈 때문에 결혼을 파토내나 싶었거든. 근데 이제 와서 보니 아버지가 너 살리신 거 맞아. 왜? 정희 언니 지금 소송 중이래. 그 남자랑. 소송? 이혼 소송? 이혼 소송도 하는데 가정폭력으로 고소도 했댄다. 정희 언니는 정신과 치료까지 다닌대. 그 말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뭐라고? 폭행? 누구를? 정희 언니를 때린 거지. 정희 언니 말로는 신혼 초부터 폭행이 있었대. 네 남친 그렇게 세상 다정하고 착한 척 했다면서. 근데 웬걸 신혼여행 갔다 오고부터 폭행했대. 정희 언니도 몇 번이나 이혼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잘못했다고 빌었댄다. 그 남자가. 그래서 정희 언니도 몇 번 용서해줬다더라. 근데도 또 가정폭력이 있었고 막판에는 칼까지 들고 생 난리를 쳐서 옆집에서 신고해줬대. 그 길로 정희 언니는 그 남자 폭행으로도 고소하고 이혼 소송도 걸었다고 하더라.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충격적이라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습니다. 너네 아버지가 진짜 너 구한 거야. 너 그런 남자랑 결혼까지 했으면 어쩔 뻔했냐고. 저는 친구의 말에 넋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당이 했던 말도 떠올랐죠. 그 남자 속에 서슬퍼런 칼이 여러 개 숨어 있다는 거요. 저는 그게 그만큼 차갑고 무서운 사람이다 라는 비유의 뜻인 줄 알았는데 진짜 칼부림까지 났다는 겁니다. 생각할수록 너무 오싹하고 등골이 서늘하더라고요. 그때 꿈에서 아빠가 나타나 필사적으로 말리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무 문제 없이 결혼식을 진행했을 겁니다. 그 남자는 너무 완벽한 남친이었고 저희 결혼 준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정말 상종 못할 인간 쓰레기였던 거예요. 만약 제가 결혼했더라면 그 일이 저한테 일어났을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전 남친의 이중성을 사귀는 동안에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사귀는 동안 무슨 힌트라도 있었으면 모를까. 정말 착하고 다정하고 저만을 위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겉으로는 저를 위해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속으론 칼을 품고 있었다니 너무 충격적이고 놀라웠죠. 정희 언니도 저 몰래 그런 남자랑 양다리 걸치고 결국 결혼까지 했다지만 시겁하고 1년 만에 이혼 소송 시작하는 거더라고요. 그 일이 워낙 충격이라서 한동안은 좀 멍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니 아빠한테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죽은 사람이 꿈에 나타나는 게 쉬운 줄 아느냐며 자기 공덕을 까먹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던 그 무당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죽어서도 딸이 걱정이 돼서 꿈속에 나와 뜯어 말리던 아빠. 아빠한테 너무 미안하고 또 고맙고 그리워서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죠. 돌아가셨음에도 여전히 아빠는 저를 많이 사랑하고 지켜주려 하시는구나 새삼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니 어쩐지 든든하고 아빠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빠가 지옥불로 들어갈 뻔한 저 구해주셨으니 제 인생 더 귀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려 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시간이 흘러 저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날이면 그때는 하늘나라에서 아빠 웃으면서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아빠를 만나게 되면 못다한 이야기 많이 하고 저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꼭 얘기하고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